오늘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국민교육 시리즈의 1번 주제 국민혁명이 필요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국가 권력이요 인간의 존재를 짓밟고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소에 의해서도 부정되어야 옳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저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저항권은 그것이 실정법에 근거를 둔 권리가 아니고요 천부인권적인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수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 저항권을요 세계 입법례를 보시면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입법례가 있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독립선언서에 저항권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후 만들어진 1787년 미국 연방 헌법에는요 저항권 조항이 없었어요. 좀 특이하죠? 독립선언에는 있었는데 연방 헌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정체제를 만들면서 저항권이 필요 없는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항권을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한 10년 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권선언에 보면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 독일에서는 처음에 저항권을 두지 않았었는데 1968년도 독일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저항권 규정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헌법에는 저항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항권 규정이 있는 헌법과 없는 헌법에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는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은요 그 특성상 그 규정이 있어야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행사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권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헌법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현행헌법은 저항권 조항이 없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는요 불의에 항거한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항권의 근거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저항권을 행사하려면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국가 권력이 한두 개의 법령을 위반했다 이럴 때에는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저항권이 정당화되려면요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아야 됩니다. 또 기본권 보장의 전 체계가 위협되는 상황, 따라서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면 현행 헌정 질서가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책무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조문이에요. 헌법 66조 2항인데 대통령이 어떤 책무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냐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 외우진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국가의 독립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의 계속성을 계속 유지시켜라. 또 헌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보면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엄숙히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 내용을 보면 제목을 잡았을 때 더 이상 무너지기 어려울 정도의 무너진 헌정 질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이에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가의 계속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 계속성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인데, 그러면 정체성이란 말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은 보통
마지막에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뜻은요, 대한민국 너는 어떤 나라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자유 통일을 또 시장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제주 4.3 추모사에서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이런 그 추모사를 했어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엔 남로당 반란 세력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제주 추모사입니다. 금년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남로당 반란 세력을 우리 군경이 진압을 했는데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동시킨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뭔가 하면요,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도 본질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제주 4.3 사건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날이에요. 또는 건국한 날입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요, 맨 바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법질서인 헌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하는데 한 달 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듭니다. 이게 제헌절이에요. 그건 헌법을 누가 만들 것이냐? 국민이 직접 만들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그 제헌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남한의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엔이 그런 결정을 해줬어요. 원래 유엔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이 그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5월 10일 총선거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은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 건국헌법은 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인데 요것만 2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헌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의원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한 상태예요. 그랬는데 남한이 선거에 의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통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북한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다가 남로당이 지령을 내려서 반란을 해서 5월 10일 총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바로 한 달 전에 있는 4.3 제주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수많은 그 반란 세력들이 그 제주도에 있는 12개의 경찰 지서를 새벽에 습격을 합니다. 이게 신호탄입니다. 수많은 경찰을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태예요. 그러면 이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이 좌파들은요, 이승만 정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에, 특히 이승만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민을 학살했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주 4.3에서 남로당이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의 견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알아두실 것이
2001년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유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주 4.3의 본질이 뭐냐? 2001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전원 일치된 견해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 세력의 반란 사건이다 라고 일치된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근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도 반할 뿐더러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올 총가요, 제가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이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두 달이 못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합니다. 왜 반란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들이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의 군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출동을 해서 제주 4.3을 가서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재미난 것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군인들이요,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죽이고 현직 상관을 24명이나 사살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 군들이요,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여수시를 점거합니다. 여수시청에다가 인공길을 개항했어요. 또 하나는 남은 또 이 반란 군인들이요,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나갑니다. 순천에도 순천시를 점령합니다. 거기다 인공길을 개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요, 이승만 정부가 여수 순천 군인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비상계엄을 16번 발동했어요. 첫 번째 발동이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발동이 아니고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동된 사건이에요. 그만큼 위급하고 위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군인들이 왜 반란을 하냐 말이죠. 그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군대 내에 이 좌익 세력들, 빨갱이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병역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징집제의 병역법은 4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48년도까지는요, 남성들이 군대를 갈 때 자기가 원해서 갔습니다. 의용병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간첩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힐 때가 되니까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이 군대까지 갔는데 더 이상 뭐 수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 무리들이 가장 많이, 좌파의 이 빨갱이 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여수 14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또 재밌는 것은요, 자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이 군인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해 12월 8일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국가보안법은 잘 보세요. 국가를 지키는 법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법.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반법이 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특별법인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걸로 안정 질서를 찾았느냐? 일본의 그 당시 일본 의용 형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 질서를 잡았던 것이에요.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8일 날 이거 안 되겠다, 국가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12월 8일 날 만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12월 8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이후 49년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다 상당 부분 제거합니다. 그거 제거 안 했으면요, 그 이듬해의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다행히 여수순천 반란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빨갱이 세력들을 갖다 군대 내에서 숙청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을 맞이한 것이에요. 정말 이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정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반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 내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양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군경이 진압을 하다가 과잉 진압을 해서 학살된 양민도 분명히 많습니다. 있어요. 지금 KBS에서는 군경에 의해서 돌아가신 양민만 보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양민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학살된 분도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쪽에 의해서 학살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옳습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지난번 20대 국회 말에, 그 당시도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국회입니다. 또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당시에 반란 세력에 대해서 군법회의가 재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때문에 군법회의, 즉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 사형, 무기, 15년, 8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태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일괄해서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20대 국회 때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다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헌법을 다시 해가지고 이 잘못된 정권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저항 정신이 생긴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일괄해서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예요. 그러나 그들도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난색을 표명했어요. 수많은 2만여 명에 대한 이 배보상금이 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재부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문재인이가 통과를 원했지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4.15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했단 말이죠. 한 이후에는 이 통과가 되는데 금년 3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다만 자기네들도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그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한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법무부 장관이 그 직권재심이나 일괄재심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아직도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 때문에 직권재심이다, 여러분, 형사 판결을요 재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법원이나 검찰이 경기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아니, 유죄가 됐는데 그걸 다시 한다? 그건 판사도 불편하고 검사도 불편하죠. 경기를 일으킨 사건인데, 7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지금 전쟁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기소장도 없어요. 재판 중에 공판 기록도 없어요. 판사가 몇 년을 때렸느냐, 그런 판결문도 없단 말이죠. 70몇 년 전이니까 6.25의 참화를 겪었잖아요. 뭐만 남아있느냐? 이 수형 기록만 남아있어요. 김똘똘이가 무슨 죄로 했는데 징역 15년이다. 홍길동이는 얼마다. 이 수형 기록만 남아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103명 중에서 5명만이 반대했습니다. 73명이 찬성하고 25명 기권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살된 양민, 군경에 의하건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하건 간에
학살된 양민에 대한 배보상 필요해요. 해줘야 됩니다. 그건 7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가 그걸 갖다가 일괄 무효화시키면서 무죄로 만들어줄 이유가 있겠냐 말이죠. 그걸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본질을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순 특별법도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도 국민의힘이 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4.3 특별법도 금년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국민의힘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은 의견일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예컨대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영령들이요 아마 땅속에서 뻘떡 일어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만 하시죠. 더하면 흥분해서 강의가 안 될 것 같아.